XSFM입니다. I, D, W, K.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은 우리의 급여를 빼앗아가려는 정부, 우리의 세금으로 만든 시설을 팔아넘기려는 세력, 알기 어려운 야당, 알고 보니 욕하기도 쉽지 않은 국회의원의 업무, 언론이 재구시를 하지 못하는 이유, 아직도 대한민국에게 심장처럼 소중한 윈도우즈 XP, 지방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 입주민을 우습게 보는 재건축 조합, 소비자를 우습게 보는 다국적 기업, 소비자의 목숨을 신경 쓰지 않는 자동차 회사, 국방을 신경 쓰지 않는 군대, 커뮤니티의 업적을 가로채려 한 유명인, 대부업은 어떻게 사람들을 죽이는가, 웨스테로스에서는 왜 다들 죽는가, 우리 회사는 왜 내 뒤를 캐서 내게 누명을 씌우려 드는가, 내 개인정보는 어쩌다 이렇게 흔해졌는가, 홍콩에는 왜 민주주의가 귀한가, 오키나와에는 왜 불평등이 흔한가, 당신은 왜 죽어서는 안 되는가, 당신의 딸이 다니는 회사는 왜 위험한가, 우리의 밥상은 안전한가, 사회운동의 양심은 안녕한가, 청와대는 왜 안 알려주는가, 언론사는 왜 내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다니는가, 잘못된 시스템은 왜 경비원의 직장을 노리는가, 어떤 교회들은 왜 교인들의 재산을 노리는가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이 대한민국에서는 지난 35년간 자취를 감추었던 섭정과 막후 정치가 중앙을 장악하여 올해보다 더 소통이 힘들어질 내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015년의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는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겪고 있는 이상과 현실의 간극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지난 해를 되돌아보겠습니다. 지구상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냥 하루, 대부분의 분들은 한 해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책임 프로듀서 유현수입니다. 올해에도 변함없이 이용 상임수석이 제 옆에 앉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직 새해가 밝지 않은 곳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 잠깐, 요 얘기는. 마사오 기동취재반장입니다. 누구냐, 그 새끼. 죽돌이 얘기. 인사! 안녕하세요. 죽돌이하고 같이 붙여서 할 거라며. 그거 어제 나갔어요. 아, 나갔어? 오늘 나가요, 이제. 아니, 그니까. 그 방송 오늘 나가요. 아. 네. 그러니까 이거하고 분리된 거야? 분리됐어요. 애초 계획하고 달라진 거야? 네. 하루 늦게 오셨잖아. 송년회 하느라. 그렇구나. 됐어요? 아니, 난 그래서 지금. 방송과 아무 관련도 없는 죽돌이 거랑. 만족스러워요? 이 얘기랑. 이거 30분짜리 30분짜리 짧은 거를 하려면. 그래서. 네. 그 얘기 붙여서 하는 줄 알고. 아, 짧았대요. 그러면 이제 내가 올해 마지막을 장식하려고 그랬는데. 네. 새 시대의 첫 차가 됐네? 본의 아니게. 네. 구시대의 막차가 되고 싶었는데. 네. 새 시대의 첫 차가 됐어. 무의미한 와중에 귀척까지 하고 계신 마사오 기동취재반장과 함께. 안녕하세요! 우후! 올해 첫 번째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음을 무한한 불쾌로 여깁니다. 네. 올해 첫 방송은 간단합니다. 올해 첫 방송이라기보다는 작년의 마지막 방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이야기들을 짤막하게나마 들고 왔습니다. 네. 광고 듣고 돌아와서 우선 의사소통이나 좀 하다가 본편에서 의사소통 실패한 이야기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2015년 첫날의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스테픈 울프 제누인 레더, 왕초보의 무한실내 컴스테이션, 이 비즈니스 엘리트 필로비지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안녕하세요. 컴스테이션의 이경식입니다. 요즘처럼 태블릿과 스마트폰으로 웬만한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있는 시대에는 데스크탑이 필요해도 큰 비용을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PC 업체들은 이윤이 남지 않아 저사양의 PC를 만들지 않고 만들어도 중고나 리퍼 부품을 이용합니다. 컴스테이션이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잘 켜지고 잘 돌아가는 PC에 끝까지 책임지는 컴스테이션의 서비스까지 품질 보증기간이 충분한 신제품만으로 25만 5천 원. 문제없이 돌아가는 컴스테이션의 최저가 PC 2015년 설날까지만 액세스몰에서 판매합니다. 컴스테이션의 최저가 PC는 조용한 형제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대형 서점 문구 코너에서 산 그녀의 최고급 다이어리가 갑자기 초라해 보인다면? 스테픈 울프 빈티지 다이어리.
10년을 쓰려고 샀던 그의 벨트 1년밖에 쓰지 못했다면 스테프놀프 한우 가죽 벨트. Steppenwolf Genuine Leather. 웹사이트와 모바일의 제작과 운영의 정답은 언제나 필로비즈. pillowiz.co.kr. 간단한 금주의 의사소통 시간입니다. 이 컴스테이션 사장. 아이고, 네. 광고가 바뀌었지. 네. 전에 대전까지 내려간다 그랬나? 네, 그것도 요새 나와요. 아, 그래? 네, 근데. 지금 들은 내용은 없잖아. 근데 어쨌든, 그렇죠. 되게 부담스러워요. 왜요? 내가 컴스테이션에서 컴퓨터를 샀잖아요. 네. 내가 워낙 컴맹이기도 하고 하니까. 네. 컴퓨터라기보다는 큰 하드디스크를 사셨죠. 근데 어쨌든 사소한 문제가 생겼어요. 네. 그럼 내가 선인장가까지 그 컴퓨터 본체를 들고 가도 되는데. 네, 저는 그렇게 하는데. 차에 실어가지고. 컴스테이션 사장님하고 통화해갖고 얘기를 했더니, 이거 문제가 어쩌고저쩌고 이랬더니, 무조건 집에 오겠다는 거야. 지금 하계동인가 상계동인가 그쪽인데. 가정방문 성애자예요? 제가 한 몇 시 이후면 방문할 듯 합니다. 아니, 오지 마! 안 해도 돼! 내가 가겠다고! 근데, 무조건 온대. 그래서, 부담스러워요. 그 서비스가.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데, 컴스테이션, 조용한 형제들에게 자문을 받으면 시간을 아낄 수 있으니까. 네. 저도 가끔 그렇게 하는데, 보통 전화 안 하고, 그냥 들고 가죠. 네, 전화하면 무조건 오겠대. 가능한 남는 시간에 좀 해주시라고. 예. 부담스러운 컴스테이션의 서비스를 저가 PC를 사고도 받을 수 있는 날이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그렇고요. 금주의 의사소통입니다. 금주의 의사소통. HWIDS 룰이라는 분이 캄보디아에 한국인 18명이 수감되어 있다라는 뉴스를 보면서 홍석동 씨 납치 사건을 떠올렸다. 이분이 돌아가신 김규현 선장님 사건하고 헷갈리셨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더 놀라운 건 범죄자들은 그냥 냅둬도 싸다라는 댓글이 찍힌 2,000건에 가까운 찬성이었다. 더 뒤져보니 대부분의 댓글이 이렇더라. 범죄자들은 당해도 싸다고. 더 나아가서는 왜 자신들이 죄를 짓고서 나라를 탓하냐고 하더라. 사람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음은 왜 모를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일단 여론은 가장 열받은 것을 보통 언론에서 여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여론은 보통 불만투성이이기도 하고요. 법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댓글을 보면서 분통을 터뜨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냐. 어떻게 이렇게 외국인을 혐오하고 프로야구 선수들이나 프로 선수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으며 여성을 비하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댓글 쓰는 사람들이 뭐다 이러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거 읽고 화나신 분들이 매우 잘못하신 겁니다. 댓글에 물이 괜찮은 데를 찾아보는 수고를 안 하신 대가거든요. 그걸 읽고 기분이 나쁘신 게. 그리고 포털에 댓글 다는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 댓글을 다는 분들도 잘못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거기에다가 다른 저열한 소리에 자기 숟가락 하나 얻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마저 기분 나쁘게 하는 거 말고는. 그것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습니다만 하여간 이분의 말씀을 듣고 생각이 났고요. Fab_EULess님이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는 클린앤클리어다. 우리 뭐라고 했죠? 뉴트리지나라고 했나? 우린 뉴트리지나라고 했는데. 뉴트리지나. 네, 그 회사에서 읽는 방법대로 읽어야죠. 예. 근데 뉴트리지나는 아닌 것 같아요. 뉴트리지나. 네. 그리고, Being Since라는 분이 엄청난 자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를 듣고 서울 시내 교회 밀집도를 그려보았다.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몰라요. 근데 이분이 그려보았다라고 말하니까 우리 같은 바보들은 손으로 그리셨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죠. 알고 보니 그래프죠. 전산화. 네, 지도가 깔려있는 그래프죠. 네. 처음에는 다세대 밀집 지역이라고 생각했는데 데이터를 보니까 또 그렇진 않다. 교회가 몰려있는 동네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학원 밀집 지역 근처인가? 하고 궁금해하시다가 그 다음날 트윗을 또 올려주셨어요. 더 복잡한 그림을 하나 만들어내셨어요. 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어제 그린 지도에 이어서 빨간 도형이 이렇게 서울 시내 중간에 딱 있는데 빨간 도형이 교회 밀집 지역, 바탕에 깔린 검은색이 진할수록 공동주택의 호당 가격이 높은 곳
하얀색 바탕이 가장 싼 곳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주셨거든요. 네. 물론 요거만 봐가지고는 이제 그 다음에 결론 하나 더 내주셨는데 서울의 교회 밀집 지역은 결국 공동주택 가격이 낮은 집값이 싼 동네에 모이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일단 지도만 보면 그렇게 보여요. 몇몇 동네에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네. 라고요. 이분의 해석이 옳아요. 1차 해석은 언제나 옳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네. 1차 해석에 보면 그 주택 가격이 비교적 싼 곳에 교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으로 나와요. 물론 이거를 좀 위험합니다만 한 번 더 해석을 하면 공동주택의 호당 가격이 비싼 곳은 이미 대형 교회들의 장악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들이 다 사장되어 있어요. 저는 그 동네에서 어린 시절 살았기 때문에 알거든요. 교회가 많았다가 다 없어져요. 그리고 사랑예 철치나 소망교회 같은 곳으로 다 모여들게 되는 거죠. 아, 은혜 받은 교회로 네. 뭉쳐지는군요. 물론 제 해석은 100%일 수는 없어요. 대형 마트가 다 잠식하듯이 개척교회들이 망하고. 네. 규모의 경제에 이은 규모의 축복. 그렇습니다. 예. 인선황님이 이제 사람 성우분이 XSFM입니다. IDWK를 녹음하셨나봐요. 라는 트윗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인선황님, 정신 차리세요. 괜찮습니까? 벌써 2년째 똑같은 기계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러세요? 네. 이분의 정신건강 걱정되고요. 네. 그리고 I am dreaming 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109A회에서 제가 얘기한 한겨레 기자분은 서정민 기자님이 맞아요. 근데 제가 그분을 말한 게 아니고 대중음악 의견가라는 분은 서정민 갑이라는 분이세요. 아, 다른 분이구나. 다른 분이에요. 원래 음악하는 놈이 네. 대중음악 의견가 분들의 글 같은 거 잘 안 읽거든요. 읽으면 승질나니까. 그래서 제가 헷갈렸나 봐요. 죄송합니다. 네. 원리스92라는 분께서 루리웹에 올라온 어떤 그 게임 소개 글을 하나 링크를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트윗해 주셨어요. 2014년에 흔한 범사에 감사하는 게임. 이 게임은 그거, 어떠냐면 그거. 모든 범사마다 예, 현질 요구해요. 미치겠어요. 예. 악명 높은 게임이더라고요. 그래요? 뭘 해도 현질을 해야 되는. 예. 이것은 이제 범사에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가 쉽네요. 네. 네. YOORIIII 유리님이 몇 회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나온 그것은 알기 싫다를 듣고 사진을 하나 올려주셨어요. 유리님이. 여기 해보니까 붓하고 컬러들이 막 있고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그림에는 어둡지만 퍼런 밤하늘에 별이 막 있고 그리고 굴뚝 2개가 솟아있고 그쪽으로 하얀 연기가 나는데 이 연기가 탁하게 느낌이 안 들고 그냥 여백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런 그림을 하나 그려주신 것 같아요, 본인이. 그리고 그 그림의 제목을 저 위에 사람이 있다 라고 지어놓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림 감사합니다. 그 쌍차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굴뚝 2개라서 다행이라고 봐요. 왜요? 물뚝 2개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2015년 새해를 이따위로 연다. 자, 그렇죠. 팟캐스트 테러. 킹 부장님께서 성령 충만한 성탄절에 한 꼬마가 마트에서 이제 포르노는 시시해! 라고 외치는 걸 보고 이곳에 신이 함께 하심을 느꼈다. 나는 20여 년을 봐왔어도 안 시시한데 부끄럽다. 이분께 제가 보자마자 확신이 생겼어요. 이분의 귀에 마귀가 씌인 거예요. 그 꼬마는 분명히 이제 뽀로로는 시시하다고 말했을 거예요. 아니면 로보카 폴리 이런 거 사달라는 얘기겠죠. 그니까요. 네, 타요 사달라 이런 얘기일 거예요. 아유, 분명히 뽀로로다. 뽀로로 아니야. 얘는 아직 야동 커리어의 시작도 안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의 전 방송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가 만들어낸 최고의 스타 황7531님인데 이분이 시국선언 고딩으로 유명해졌던 예. 황범량 분이세요. 이분이 그 시국선언의 아이콘. 네, 이분이 이런 트윗을 올려주셨습니다. 이런 학원 광고를 보았다 하고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학교 앞에 그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Winter is coming 딱 한마디만 써 있어요. 그리고 학원 번호가 붙어 있어요.
네. 웨스테로스에 계신 황범양군의 트윗까지 보았습니다. 기동 취재, 출동, 보고서. 굴뚝을 물뚝에 비유하는 한심함을 보고 저는 다시 한번 인생의 지혜를 느끼게 됩니다. 슬픔은 결국 큰 파문을 일으킨. 슬픔은 결국 썩은 개그로 이겨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슬픔이 썩은 개그로 물러가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그런 예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오늘 이야기의 키워드는 인지 부조화입니다. 네. 사람들이 어떤 형태의 인지 부조화를 겪고 있는가를 보여드리는 것이 2014년의 대한민국에 대해서 짤막하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위해서 나와주신 분이 마사오지상. 하이사이 마사오지상. 가끔씩 그 생각을 하면서 노래에 붙여보곤 했어요. 마사오지상. 야, 그게 트윗에 그게 저도 한타홍이 네. 하도 찍고 그 리트윗 많이 해서 내가 착각했는지 몰라도 네. 내 타임라인에 오키나와 얘기가 네, 네. 그렇게 큰 파문을 일으켰어요? 뭐 그렇게 청취율 확 올라갔어요? 그렇게 큰 파문이라기보다는 꽤 큰 청취율이 파문이 일어났죠. 확 올라갔죠. 좀 다운로드 수가 많고 뭐 이런 거죠. 그래요? 네. 아니, 하도 사람들이 막 와와 그래가지고 나도 들어봐야겠다. 쉽지가 않네 그게. 그것은 알기 싫다를 듣지 않는 마사오 XSFM 기동취재반장이 2달 만에 사무실에 출근해 주셨습니다. 아, 진짜, 지난달에는 한 2개 정도 아이템이 제가 UMC한테 까였죠. 너무 소소하다. 제가 화를 낸 게 아니라 제가 울부짖었어요, 마사오님한테. 이제 일하기 싫으시죠? 아이템을 내 딴에는, 이거 파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이렇게 2개 정도 가져왔는데, 다 까였어요. 방송 망하게 하려고 이러시죠? 울었어요. 너무 소소하고, 네. 하찮은 얘기라고. 어머니가 나에게 시키는 설거지, 과연 정당한가, 이런 거. 그죠? 네. 네. 그래서, 지난달에는 안 나왔고, 오늘 지금 오프닝이 출동인데, 제가 다음에 할 방송 얘기는, 그거는 진짜 출동을 막 해서 만들었는데. 네, 내일 이야기는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좀 덩어리가 큰 얘기예요. 네. 파장도 조금 기대합니다. 근데 오늘 이거는 아까 얘기했죠. 죽돌이 거랑 붙여가지고 한 20-30분 짧게 가볍게 낸다고. 그래서 출동하진 않았고요. 오늘은 가벼운 얘기입니다. 책상에서 컴퓨터로 서치해서 인터넷으로 한 얘기인데 소소한 얘기입니다. 네. 자, 할까요? 네. 지난달이었어요. 진보 정당. 12월입니까? 그죠? 네. 12월 초였을 것 같은데. 지난달 초에. 진보 정당 국회의원실 소속 네. 보좌관하고 이제 술을 한잔 할 기회가 있었어요. 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각종 민원 전화가 많이 온대요, 사무실에. 아이고. 말도 못하겠죠, 진짜. 웃긴 거는 언론사에도 그렇고 네.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그렇다는데 네. 왜 우리나라에는 귀에 도청 장치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어느 직종 제보나 민원이 많이 걸려오는 사무실에는 꼭 도청 장치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전화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공통적으로. 저도 그런 분을 만나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기사도 하나 썼었는데, MC라고 부릅니다. 그런 분들. 마인드 컨트롤 피해자 모임 해가지고, MC 피해자 모임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있는 모임이요? 그런 실제로, 그러니까 정부나 뭐 외계인이든 뭐든 간에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원격으로 고통을 전송하고, 또 이제 그걸로 막 머릿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정부나 뭐 이런 기관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마인드 컨트롤 피해자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한 1,000여 명, 2,000여 명 정도 있고 수천 명 있고 그 모임 회원들이요. 그럼 실제로 있나 보네. 그리고 그 국제 연대도 있어요. 그런 피해자들의. 맞아요. 있네. 저는 뭐 복잡하게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농담으로 받아치고 싶지 않고 간단히만 제 생각을 얘기하면 신경정신과 그러니까 카운셀링 이것이 좀 일상화가 덜 됐고 대중화가 덜 된 문제가 좀 커 보여요. 그것도 일리 있네.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초기에 잡을 수 있는 질병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전화가 오는데
얼마 전에 되게 인상 깊은 전화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에피소드를 그래서 들었는데 대구에 사시는 어떤 아주머니께서 이제 민원으로 요청 전화가 온 거예요. 내용이 희망근로. 희망근로? 네. 그러니까 예전에 공공근로였던. 그렇죠. 그래서 네네네. 공공기관에서 용돈벌이라 그래야 되나? 이제 최저 임금을 주고 공공근로를 하게 하죠. 그러면 도시 미화라든지 잔디밭 같은 거라든지 뭐 그렇죠. 가로수 정비라든지 뭐 이게 처음 도입됐던 90년대 후반기에 한국형 뉴딜이라면서 네. 처음 도입됐던 제도. 지나가다 이렇게 또 도로에서 나들목 이런 데 보면은 그렇죠. 노인들이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쓰고. 보고 있으면 아줌마들이 소풍 나와 있다고 그런 그 희망근로. 네. 근데 희망근로의 명단을 올리고 일을 하다가 자기가 잘렸는데 네. 억울하다. 네? 그 내가 명단에 희망퇴직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퇴직하지도 않았는데 이걸 서류 조작해서 나를 퇴직시켰다. 이러면서 해당 구청과 소송을 벌인 거예요. 어허, 예. 그런데 억울하다. 이러면서 도와달라. 뭐 이런 내용이었대요. 대충. 근데 이제 대구에 사시는 분이고 희망근로를 설명하면서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당선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잡이라고, 그러니까 희망근로를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그래서 여러 정황 증거상 저쪽 지지자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예. 그래서 아니 지역구 의원도 100% 저쪽 분이실 거고. 아니 그렇죠. 근데 이쪽 힘없는 왜 진보 조그만 네. 힘없는 조그만 진보 정당에 네. 전화를 하셨냐? 왜 TK 성골 정당에 전화를 하시지 않고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저도 그 말이 그것 때문에 지금 인상 깊었던 건데 아유 우리 그 모모 의원님이 우리처럼 힘없고 진보 정당 의원님이 우리처럼 힘없고 약자들의 편에 서서 늘 일하시고 같이 싸워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이쪽에 도움의 손길을 뻗친 거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투표는 저쪽이 하고. 표는 저기다 주고 자기에게 어떤 부당한 일이 생겼을 때 하소연은 이쪽에 하고 해결 요청은 이쪽에다 하고 그런 거죠. 오늘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별건 없고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요. 네, 어떤 진보정당 사무실의 보좌관들에게 듣게 되는 진보정당 사무실에 전화 오는 민원인들이 겪고 있는 소소한 인지 부조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래서 유승민 의원, 새누리당의 저쪽, 저쪽의 대표 주자죠.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께서 친박맨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어요. 인권교육 지원법안. 인권교육 지원법. 간단히 얘기하면 뭐 군이 됐던 뭐 학교가 됐던 어디가 됐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교육을 총괄시키자. 인권위원회에서 그 인권위원회 어떻게 보면 수건 사업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 내용이.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공고밖에 못하는 곳이니까 어차피 대국민 사업을 하는 쪽이 나을 수도 있죠. 그렇죠. 대표 발의한 유승민 의원실은 말할 것도 없고 같이 공동 발의 찬성한 의원실 전화가 박살이 났답니다. 왜요? 기독교인들이 하도 전화를 해서 인권교육하지 말라고? 아니요. 동성애 조장 법안을 철회하라. 인권교육 지원법이 동성애 조장법이라고요? 네. 유승민 의원이 발의한 새누리당 친박 핵심이 발의한 그렇죠.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동성애를 찬양하는 걸 가능하게 한다. 뭔 소리야? 그러니까 왜 아니, 지들이 평상시에 뭘 찬양하고 앉았으니 뭐 사람들이 모여서 뭐만 하면 찬양인 줄 알지. 그러면서 이제 들이민 내용이 성경에서 동성애는 죽여야 된다. 죄악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 여인과 교합하듯 빨리. 뭐야 이게? 아니 무슨 중학생도 아니고 왜 이? 되새기지 마. 교합. 참 표현이 고급스럽지 않나요? 이런 거보단 낫잖아. 어쨌든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가증스러운 일이다. 반드시 죽을지니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있대요. 그걸 근거로 하는 건데
레윅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은 유태인들의 시절, 2000년도 더 전에 일종의 위생 지침서 같은 건데, 그래서 우리 노란머리 레슬러 있죠. 김남은 레슬러. 네. 가 트윗에다가, 레위기를 보면 새우나 바닷가재, 오징어같이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해물을 먹는 것과 머리를 둥글게 깎거나 몸에 문신하는 거 이런 건 돌로 쳐 죽임을 당하거나 처벌받는 조항이 있다. 이 성경을 근거로 한다면 서해 대하축제와 블루클럽은 악의 축제인 거다. 그런 거죠.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리고 구약 보면 진짜 죽을 일 엄청 많아요. 그렇죠. 김남은 선수가 문신이 있으신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은 머리가 둥그렇게 깎여진 것만 분명한. 돌로 쳐 죽여야 돼. 그럼 둥그렇게 깎지 않으려면 어떻게 깎아야 돼요? 가끔 돌로 맞는 매치도 하실 거예요. 하드코어 경기도 하실 거예요. 가일 스트립할 때 가일처럼 이렇게 각지에 깎아야 되나? 머리. 네. 그리고 아니면 피를 마시지 말라는 말도 있거든요. 선지. 선지 해장국집은 다 불살라 죽여야 돼. 그건 선지는 그래도 좀 쉽죠. 그럼 어쨌든 그런 건데. 요즘 말로 어쨌든 스테이크를 미디움 이상 무조건 웰던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막에서 고기 빨리 상하고 이러니까 위생지침서 같은 건데 이거 유포를 만들어라 정도의. 그리고 레이기를 쓴 사람이 아마 무슨 갑각류 엘러지 같은 게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이게 또 일반인들이 아니라 사실은 제사장들의 지침서 같은 거였대요. 네. 그러니까 그 시절에 그거를 이렇게 가져다가 근거로 삼잖아요, 지금. 다시 의원실에 들어온 제보 인지부조화로 돌아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인권 교육 지원 법안에는 동성애 디귿자도 안 나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로직에 따르면 왜 인권 교육 지원 법안이 동성애 조장 법안이냐? 그걸 누가 한다 그랬어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총괄하기로 시키는 법안이잖아요. 이 국가인권위원회는 빨갱이 조직인 거예요. 왜냐면 역대 위원장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좀 바뀌었지만 예전에 DJ와 노무현 정부 때는 참여연대 사무총장 출신 이런 식으로 다 박원순 이런 식의 저쪽 빨갱이들이었고 거기에 이제 성소수자들 또한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문구가 있다. 그럼 동성애자는 차별을 받아야지 씨발. 이거는 차별받지 말자? 즉 조장이네. 부축이네. 동성애를 하라고 시키는 거네. 이런 로직인 거예요. 그 교인들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술을 탄압하고 싶은 거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자라는 주장은 이 사람들 로직에 의하면 장애인이 되자라는 주장과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동성애자라고 차별받으면 안 된다는 주장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거라며. 그럼 장애인이라고 차별받으면 안 된다는 주장은 장애인이 되자고 부추기는 거죠. 같은 말이잖아. 다른 종교인 불자를 차별하지 말자. 그러구나. 불자를 차별하지 말자는 건 불교를 포교해라로 들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거니까 탄압받아 마땅한데. 네. 겁먹은 사람들이네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항의 전화 오고 하면 인권교육 지원법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있잖아. 그쪽 인권위원회가 다 빨갱이 조직인데다가 이렇게 동성애를 찬양하고 이러잖아. 그건 찬양이 아니죠.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게 진보정당 사무실에서 어떤 보좌관과 민원인의 대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 유승민 나온 얘기야. 새누리당에서도 그러니까 찬성 의원들이 45명인가? 아무튼 그래요. 내가 지금 까먹었는데 아무튼 굉장히 많아요. 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교회 어떤 조직적으로. 여러 보수 단체에서 기독교 단체에서 그러면 전화에 40몇 개의 의원실 전화가 불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전화 받은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오해입니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레위기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쨌거나 논리적으로 이건 오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쪽에서는 에에에에 이러는 거예요. 그거 사람 얘기 못 들은 척할 때 귀 막고 그러는 거죠. 이게 계속 쳇바퀴가 도는 거예요. 네. 깜깜하죠. 진짜 답답하다. 근데 그러다가 오늘의 마사오 취재팀장님의 제보자인 진보정당
보좌관에게는 어떻게 흘러들어간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니, 뭐, 다 자기들끼리 담배 피면서 얘기하고, 뭐, 술자리에서 한 잔, 맥주 한잔 새누리당 하면서. 보좌관에게 들은 얘기군요, 그 양반도. 네. 그러니까 그런, 저런 상황들을 이제 많이 들었어요. 그 민원 전화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저도 이제 그 얘기 이제 건너 들은 거니까. 재밌다. 그래갖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인지부조화라는 거에 대해서 떠올려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들고 파봤어요. 네. 공부를 했어요. 컴퓨터로, 그러니까 인지부조화에 대하여. 인터넷으로. 오늘은 그 얘기인데, cognitive dissonance. What? 인지부조화. cognitive dissonance. 커그니티브. 구려. cognitive dissonance. 네. 커그니티브를 콩니티브라고 하는 게 맞아요? 야, 저기 봐봐 네이버에 네. 커그니티브 친 다음에 네. 그 스피커 모양 눌러보면 여자가 발음해주잖아. 콩니티브 이래. cognitive. 네. 인지부조화가 뭐냐면 사람들은 태도와 행동이 일치하기를 원해요. 자기 스스로가.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런데 일치시키기 위한 거짓말들을 주로 하죠. 그렇죠. 근데 불일치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내적으로 갖고 있는 태도를 행동에 맞춰서 바꿔버려요. 맞습니다. 일치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네. 자신이 행할 행동을 취소하거나 되돌릴 수 없어야 돼요. 네. 그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리고 외부적으로 합리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불충분해야 돼요. 이건 좀 어려운 말인데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거를 이제 이 개념화에서 썰을 푼 양반이 레온 페스팅거라는 사회심리학자인데. 네. 레온 페스팅거. 학생들을 모아갖고 실험을 했대요. 네. 1시간 동안 네. 되게 간단하고 지루한 일을 준 거예요. 폐기된 필름 있죠. 네네. 그걸 그냥 수거해서 박스에 넣어갖고 갖다 버리는 일이에요. 그것은 알기 싫다 에피소드를 동영상으로 변환하는 일 같은 거. 네. 그래서 되게 지루하고 허접한 일을 네. 1시간 동안 시켰어요. 네. 그 집단을 모아놓고. 그래 놓고서는 이제 1시간이 딱 지나니까 이 두 집단으로 나눴어요. 그 두 집단한테 지금 너희들 후임으로 사람들이 또 올 거다. 니네는 이제 1시간짜리 알바를 한 거니까. 네. 이제 다음 집단이 올 건데, 자기 후임자에게, 이 일이 되게 재밌다. 재밌었다. 네. 라고 거짓말을 해달라. 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래 놓고 두 집단에다가 한 집단한테는 그 거짓말의 대가로 $1를 주고, 다른 집단한테는 $20를 준 거예요. 네. 그랬더니, 후임들이 왔어요. 네. 그랬더니, $20를 받은 사람들은 솔직히 얘기한 거예요. 재미없다. 재미없다. 그리고 $1를 받은 사람들은 충실하게 재미있었다. 라고 얘기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를 받으면 더 거짓말을 잘 할 것 같은데. 한데 결과는 반대로 나온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충분히 보상을 받은 그 당시 $20는 되게 컸대요. 대학생들한테. 그러겠죠. 그래서 그 충분한 보상을 받은 $20 그룹은 자신의 행동이 돈 때문이었다. 라는 충분한 자기 합리화가 가능하대요. 그러다 보니까 내적 갈등이 없어서 솔직히 얘기할 수 있는데 $1를 받은 사람들은 반대로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라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그 뭐랄까 뿌듯함 이런 거와 $1라는 하찮은 돈을 받고 내가 거짓말을 해? 라는 거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돈을 많이 받으면 이렇게 해소가 되니까 충돌이 안 일어나니까 솔직히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자기 스스로를 자기 합리화해서 납득시켜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재밌는 일이었다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재미있는 점도 있구만, 이 일이. 그렇게 찾아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모자란 보상을 벌충한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아주 극명하게 그 중국 사례가 있어요. 중국 공산당이 미군 포로들을 잡아가지고 6.25였겠죠? 뭐 그럴 때 공산당을 찬양하는 글을 쓰게 했대요. 미군 네. 포로들한테. 예. 그리고 나서 그 보상으로 사탕이나 껌 같은 걸 줬대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런 공산당 찬양 글을 쓰는 사람들이 진짜 전향을 해서 열혈 공산주의자가 된 거예요. 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냥 뭐 중국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이었어. 뭐 공산당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강압에 의해서 공산당 찬양 글을 쓴 자신과
하찮은 보상을 받았잖아요. 내가 일단 하찮은 보상을 받으려고 있지도 않은 자기 신념, 공산당 찬양이라는 신념을 썼다는 게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공산당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기업에서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되거나 그 기업이 뭐 돈을 많이 주든 적게 주든 간에 그게 아니면은 뭐 원하지 않는 사람과 어떤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그렇죠. 그걸 뭐 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렇죠. 보면은 그 술 먹으면서 대화해 보면 가끔 애써서 이걸 좋게 받아들이려고 하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해서 행동의 태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처음 얘기했듯이 마음이 아니었는데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어떤 행동을 해놓고 불일치가 되니까 못 견디니까 그냥 좋아해져 버리는 거지. 인정해져 버리고 물론 싫어해 마땅했던 그 일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파다 보니까 노력 정당화라는 얘기도 나와요. 노력 정당화. 아 듣자마자 느낌이 팍 오는 단어네요. 무언가 열심히 했는데 그런 노력이 정당화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도 큰 부조화잖아요. 군인만 해도 바로 그거죠. 또 뺑쳤네 이러고 마는데 직업 군인은 다르다. 그래서 그 부조화를 원사님은 다르시다 생각이. 그 부조화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목표 자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제주 4.3 항쟁이나 그런 여수 반란 같은데 민간인 학살했던 그런 극우 청년, 서북 청년단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베트남전에서 우리가 또 양민 학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열심히 했어. 그런데 그거는 정말 인간적으로 하면 안 되는 나쁜 짓이었어. 그러면 이 사람은 공산주의를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목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꾸는 거죠. 뭐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단어만 살짝 바꾸면은 전경도 중대장 친구들이 하는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죠. 예, 저 지금 못 맞고 못 때려 눕히면 너네들이 맞아 죽는다. 그러니까 10% 맞고 90% 자기 합리화를 하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때 그렇죠. 민간인 학살 안 했으면 우리 죽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군대에서 만났던 특전사 원사분들도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때 광주에서 사람들에게 발포를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았다. 그리고 또 흔하게 시위 현장에서 쟤들이 죽창이라든지 얼마나 위험한 살인 무기로 우리를 하는데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또 이제 한 발짝 더 나가서 사실은 이제 그 노력 정당화라는 거는 그렇게 뭐 쟤들이 뭐 더 어땠다 이게 아니라 더 크게 나는 애국 세력으로서 그죠. 이 나라를 지키기 과대 포장이 생긴다는 게 문제죠. 우리가 전경이 옛날 상위 군인이 당신들이 죽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 그렇죠. 상황을 상황으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그 노력 정당화라는 단어 되게 매력 있네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렛미제라블 있죠. 렛미제라블. 저는 처음에 단어 듣고 렛미인 얘기를 렛미제라블은 뭐야? 렛미제라블. 내가 수용자의 얼굴을 고쳐주는 프로그램이야. 렛미제라블. 내가 렛미제라블 했어? 렛미제라블. 네. 가만히 생각하면 인지 부조와 덩어리 소설이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발장 있잖아요. 시장으로 이렇게 잘 살다가 어떤 다른 죄수가 그 자메르 경감이 자베르 경감이 저 새끼 장발장 같은데 막 의심하고 있을 때 그 다른 죄수가 장발장이라고 누명을 쓰고 이제 잡혀왔다는 소식을 듣고 장발장이 내적 고민을 하죠. 후회 마이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나 때문에 수많은 공장에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내가 지금 이 하느님의 뭐 어쩌고 인도에 따라서 양심을 지켜서 저 사람은 죄가 없어. 내가 진짜 장발장이야 하면 날 믿고 먹고 사는 그 수백 명의 공장 직원들 다 굶어 죽을 텐데 그러니까. 그 한 명의 죄수보다는 수백 명의 우리 공장 근로자들이 더 중요하지. 이것도 자기 합리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도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적 갈등이 상당하고요. 실제 소설을 보면 이제 그 10권짜리인가 뭐 보면 이 자베르가 실제로 또 작살이에요. 이 양반은 원칙주의자고 넌 안 돼의 화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나쁜 짓 한 놈은 그냥 영원히 나쁜 놈이다. 사람을 안 바뀐다. 굉장히 자기 원칙에 쩔어 사는데 장발장 때문에 목숨도 살고
장발장이 살려줬고 또 놔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죠. 그 불일치가 일어나니까 결국엔 자살을 해버리잖아요. 그죠. 자신의 정의의 개념이 무너지니까 극단적으로 자살하잖아요. 그 과정이 소설에 굉장히 치열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탁 이러면서 그 영화를 보고 나오는데 Do you hear the people sing the song of angry men?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다 이런 걸 막 공부를 했어요. 왠지 마사오님이 기억하는 마지막 장면은 프랑스기가 아니고 일장기가. 도쿄 핫 오프닝 음악. 네. 내 전화 벨소리인데. 그러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 이렇게 나름대로 공부를 한 다음에. 공공장소에서 창피해 죽겠어요. 같이 있다가 전화 오고. 근데 그걸 알아듣는 놈이 과연 창피해야 할 자격이 있을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쭉 이걸 이렇게 사례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한 다음에 전문가 멘트를 따려고 했어요. 네. 또 전문가스럽게 이 공신력을 얻어서 네. 이렇게 그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닥터 프로스트 작가 이종범 작가가 이종범 화백. 네. 나는 그 만화가들한테 왜 화백이라고 굳이 붙이는지 모르겠어. 그냥 만화가라고 하면 돼. 이종범 작가가 심리학도 출신이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사실을 말씀드리면 황상민 교수가 전화를 안 받았어요. 네. 며칠 동안 전화했는데 이 양반이 전화를 안 받았어. 그분은 바쁘시죠. 네, 교수님이 전화를 안 받아서 이종범 작가가 이제 심리학도 출신이니까 소위 그 심리학, 사회심리학 그 전문가를 좀 소개시켜 줄 수 있느냐 부탁을 했더니 누다심이라는 분을 연결을 해줬어요.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심리학. 그러니까 줄임말이 누다심인데 필명으로 써요 이거를. 그래서 누다심의 심리학 아카데미를 운영하고요. 그 심리학도인데 뭐 열심히 강연 활동이나 이런 걸 저술 활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멘트를 따고 전화를 했죠. 그래가지고 뭐 아까 얘기한 이런 그 민원 전화라든지 대구의 그 아줌마 그리고 또 인권법이라든지 쫙 흘러내려와서 이제 이 레미제라블까지 쭉 취지나 이렇게 사례들을 설명을 하고 이제 정리를 부탁드렸죠. 근데 아니래. 뭐가 아니라? 이런 건 인지 부조화랑 상관이 없대. 아니래. 오늘 방송 어디로 흘러가는 그러니까 정말 이거 표류하는 느낌. 그래서 저기 상어인가요? 대구 아줌마. 예. 그 얘기는 이 반도의 흔한 이율배반. 이율배반. 네. 이율배반? 네. 그러니까 공적 자화와 사적 자아의 분열인데 이거는 소속감을 되게 중요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아주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래요. 그러니까 이건 인지 부조화는 예를 들어서 이명박을 싫어했는데 희망 근로를 통해서 돈을 벌면서 이명박을 좋아하게 됐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혜택을 받으면서 정치적으로 싫어했던 이명박 대통령을 자기 합리화시켜서 좋은 분이네. 없는 좋은 점을 막 찾아내가지고 억지로 자기 행동과 일치시키는 이거면 인지부조화인데 이 양반은 그것도 인지부조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건 인지부조화. 왜냐면 정책의 그 시혜를 보고 마음을 바꾸는 건 그냥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가. 네. 어떤 대가를 그러니까 이명박이 졸라 싫어. 네. 그런데 그런 그 혜택도 싫어. 그게 뭐 일관성이라고 친다면 어떤 이명박의 어떤 모 정책의 혜택을 입었어. 그러고 나서 이명박을 적극 찬양하게 돼. 그러니까 희망근로라고 하지 말고 나는 4대강 사업이 너무 싫어. 그런데 내 회사가 4대강 사업에 하청을 받았네. 그렇지. 아니면 내가 직접 4대강에 가서 삽질을 했네. 그리고 돈을 받았네. 야 4대강이 이렇게 좋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거는 이제 인지부조화인데 이 아줌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소속감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대구라는 그런 데서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나는 이쪽이 좋아요 이러면 땅에 따갈 수도 있고 하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공적 소속감과 그리고 사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진보 정당의 모 의원님이 우리처럼 힘없고 그런 약자들 편에 애써주시는 건 잘 안다. 뭐 이런 거는 그런 그 이율배반적 자아분열로 한국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율배반적 자아분열 뭔지 안다. 세멘파커스 사건 터졌을 때 그걸 이제 언론에 알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셨던 그분께서 여자 사원들더러 파티할 때 야한 옷을 입고 오라고 하질 않나 뭐 별의별 사실 다 하던 그 사람이
보면은 맨날 뭐 자기 블로그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 걸어놓고 그립습니다 대통령님 이런 거 써놓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다. 물론 뭐 100% 싱크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뭐 어쨌든 그 아까 그 동성애 얘기 있잖아요. 네. 레위기 얘기 나오고 그거는 그럼 그거는 에에에 하고 자기 신념 이거 있잖아요. 그거는 정치적인 소신이나 이제 종교적인 소신을 갖고 있는 보수적인 사람일수록 새로운 것에 대한 혐오감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대요. 그런 실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종교적인 소신을 강하게 갖고 있는 보수적인 사람이 동성애라는 자기 딴에는 되게 새로운 코드에 대한 혐오감을 적대적으로 드러내는 걸로 설명을 해야지 그런 인지부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레미제라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발장이 후에마이 하면서 자기 내적 갈등의 태도를 바꿨잖아요.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넘어서서 이런 거는 인지부조화의 극복 사례로 볼 수 있는데 자베르의 자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도피래요. 도피. 네. 그러니까 이게 전문 용어가 자기로부터의 도피라는 그 심리학 용어가 있대요. Escaping from the self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안에서 Escape from the self라고 있대요. 예. 그런데 이제 내적으로 갈등하다가 네. 태도를 바꾸지 않고 네. 아예 그냥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도피를 해버린 거죠. 이거는 인지부조하고는 결이 다르죠. 그래서 물론 뭐 때로 도피는 극복의 방법입니다만은 자살은 극복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 멘트를 따는 이유가 있죠. 예를 들어서 자신의 주장이 있는데 네. 공신력을 더 얻기 위해서. 그렇죠. 그 사람 입을 빌려서. 네. 자신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 멘트를 땄는데 네. 전체를 부정당해 버렸어. 그래가지고 다 인지부조 아니다. 그래서 아닌데요? 그건 이렇게 들면 아닌데요? 그건 저렇게 네. 아닌데요? 그건 저런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게 딱 틀린 개소리잖아. 그러면 접어야지 맞잖아. 예. 근데 내가 내 스스로 이렇게 잘못했다. 이렇게 무식했다. 라고 고백하면서까지 우리 그 알실 청취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한다. 뭐야 지금. 사람이 이렇게 겸손하다. 그래서 인지부조화 네. 그 사람이 그 자기 발을 딛고 사는 그 현실과 그것이 뭐 종교적 신념이 됐던 정치적 신념이 됐던 계급 투표에 반하는 그런 지랄들을 왜 하는가? 그거를 인지부조화에 엮어서 설명하려 했으나 네. 전문가 판단에 의해서 실패. 그렇죠. failed.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 청취자들은 큰 배움을 두 가지 했습니다. 인지부조화가 무엇인가를 이제 알았고요. 그리고 기타 설명들은 이러이러한 사례는 인지부조화하고는 상관이 없다. 두 가지의 큰 배움을 얻고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레위기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그 성경. 네. 그 한번 읽어볼만 하네요. 되게 재밌던데? 네, 내용이 무슨 고기는 안 되고 뭐 토끼고기, 돼지고기, 타조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11조는 반드시 동물이나 곡물로 내야 되고요. 그거 괜찮다. 예. 그러니까 동성애 극렬 반대하는 보수 기독교에 네. 가서 네. 성금으로 쌀이나 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 대박 그러면 되는 거지. 좋네요. 네. 그럼 교회마다 냉동 창고가 하나씩 꼭 필요하겠네. 오늘은 이제 새해 첫날이고 좀 쉬어가는 코너였습니다. 이거 한 20분짜리 가볍게 준비하려면 해. 예, 알았어요. 이 얘기를 왜 이제 하려고 그랬냐면, 진보정당의 사무실의 경우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는데요. 그러니까 뭐, 새누리당 지지자고, 평상시에, 버스 팝하고 지랄이야, 이 개새끼들. 택시에 월급은 왜 올려줘, 나쁜 새끼들한테. 그러니까, 자기 빼고 다 죽어라. 네. 이 사람들이 우리 회사 노조 없다는 이유로, 누군가가 이제 국가 권력의 문을 두드려야 할 때는 통신당이나 정의당의 문을 두들긴다는 거죠. 그런 사례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 최근에 유명해진 일베의 어떤 흔한 일게이가 자신이 게이임을,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밝힌 글에다가 일베 회원들이 막 댓글 싸움 해놓은 거.
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보면은 이게 가관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아주 흥미롭거든요. 그래요? 네. 어떻게 됐어요? 가장 점잖은 사람들은 이제 DADT를 외치고, 우리도 안 부를 테니까, 너네도 말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은 뭐 이렇게 혐오하느라 바쁘고, 예. DADT가 뭐야? 도네스크 돈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네. 아니에요. 뭔가 약간 달라요. 번역을. 뭔 얘기인지는 알겠어. 네. 그런 케이스도 있잖아요. 그게 뭐, 그 사례도 있잖아요. 법의 위반이에요. 최규석 작가 송곳 만화에도 에피소드로 나왔다던데, 노조 깨는 용역, 애들이 맥살 잡고 때려 부시고 하다가, 이 용역원들이, 걔네들 보통 월급 잘 띄잖아요. 임금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단체로 자기들이 깨던 노조를 봐주던, 노무사 사무실에 집단으로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러고 그런 사례라든지 그렇죠. 어버이 연합 엘리트처럼 굴던 모 목사가 자기네 교회 땅 뺏기겠다고 하자 길거리에 들어눕는 그렇죠.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리고 일베에서 그 캡처해서 돌아다니는 사진 있잖아요. 일베 어떤 회원이 나 지금 취직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회사에 면접 넣었는데 어디가 좋을까 그랬더니 어떤 그 회원이 야 형이 뭐 아무리 이런저런 뭐 하지만 일배를 하지만 경험해 보니 노조에 있는 회사가 확실히 낫더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과 현실적인 게 이렇게 다른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인지 부조화로 설명하려고 했으나 전문가가 아니래요. 페일이었다. 아니래요. 제가 아까 일베의 자신이 게임을 밝힌, 일베 유저에 대해, 와 관련해서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그거였어요. 바람직하지 않은 혐오를 하는 사람들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도 혐오의 대상인데, 나도 바람직하지 않은 혐오를 마음껏 너희들과 함께 할 권리를 달라. 라고 제안하고 있던 거예요. 좀 올해 본 가장 흥미로운 인지부조화의 사례. 인지부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인지부조가 아닐 것임이 아닐 매우 확실해 보이네. 그러니까 오늘의 청취자들의 큰 배움. 인지부조화는 아무데나 막 갖다 붙이면 안 된다. 이게 오늘의 교훈이구나.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좀 더 넓게 봐서 어려운 단어 하나 알았다고 어디에나 갖다 붙이지 말고. 깝치다간 그렇죠. 골로 간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누다심님한테 어제 UMC PD랑 얘기를 잘해서 어떤 심리학에 관한 특집 쇼 한번 하자. 재밌겠다. 다 아니라는데 뭐지? 이거 아닙니까? 아닌데요? 저거 아닙니까? 아닌데요? 그래서 아무튼 감사드리고 아무튼 아니랍니다. 저희를 자잘하게 해준 도움 말씀을 아끼지 않아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본인의 인지 상태가 매우 불량한 마사오 취재팀장님 내일의 취재만큼은 확실해야 될 겁니다. 오늘보단 나아야 할 겁니다. 네. 내일 큰 건이에요. 내일 큰 건이에요. 저희의 야심작이에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XSFM입니다. 잃어버리지도 더러워지지도 않는 그녀의 스마트폰. 그 비결은? 스테프놀프 스마트폰 파우치. 충분히 고가를 지불하고도 만족하지 못한 그를 위한 지갑이 있다면? 스테프놀프 한우 가죽 지갑. Steppenwolf Genuine Leather. IT 파트너를 찾는 기업은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효율적인 IT 전략은 무엇인지, 웹과 모바일은 어떻게 제작해야 하는지, 운영 중인 웹사이트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필로비즈를 만나보세요. 95년부터 다양한 플랫폼으로 여러 나라에서 웹 한 길만을 걸어온 경험과 노하우로 이제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함께 고민합니다. 웹과 IT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필로비즈를 떠올려주세요. 당신의 고민이 저희의 일상입니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에 있는 이제 우리 오늘까지의 교회 이야기에 대한 청취평이 많았는데 상당히 많았고 길고 자세하게 써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는데 그 중에 페이스북에 고대영 씨께서
글을 남겨주신 게 제가 여러 번 곱씹어 읽게 됐어서 그때로 이거 소개해드리면서 2015년에 첫 번째 그것은 알기 싫다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산 복합 세습 왕조 편을 들었습니다. 먼저 저는 흔한 교회집 아들로 성장을 했고 따라서 교인들의 헌금 중에 일부를 받은 아버지가 제 교육비를 대셨으니 헌금으로 먹고 입고 자란 셈입니다. 대학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생각하고 난 뒤로 노동자가 제 몫의 노동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라면 목사도 노동자다. 노동자는 세금을 비롯한 여러 의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에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나라의 대형 교회가 얼마나 파렴치하고 부패한지 이루 말로 할 수 없다는 것도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무신론 혹은 이신론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한국 개신교의 외양이 어떠한지 막연히 생각만 하고 있다가 세 분의 입으로 적나라하게 들으니 시원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절대 권력은 부패합니다. 따라서 권력이 부당하게 집중된 교회는 개혁되어야 마땅합니다. 다만 신앙과 경전을 중심으로 뭉치는 공동체는 적어도 신앙과 교리의 측면에서는 절대 권력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경전입니다. 문제는 경전의 해석을 제멋대로 해서 하렘파 행동주의자가 되는 이들이 이 용어 참 좋아. 이 말을요 영어로 한 단어로 번역할 수 있어요. 뭐요? 섹서. 섹시스트는 아니고. 그건 제일 섹시한 사람이고. 그렇구나. 자, 제멋대로란 어디까지일까요? 답이 있을 리 없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이 있다면 하렘파고 교산복합이고 존재할 수가 없었을 테고 그 알실에서 이 이야기를 할 이유조차 없었을 겁니다. 그런 까닭에 호쾌한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지만 제게 민망했던 것 두 가지만 적습니다. 유일신에게 귀의하여 삶을 의탁한 신자가 생일을 맞이하고 이사를 하고 그래서 하루하루 무사히 지나간 것을 신에게 감사하면 안 되는 이유는 없겠죠. 그 감사가 헌금으로 나타납니다. 그 헌금이 부정하게 쓰이는 것에 대한 비판과 범사에 감사하여 헌금을 바치는 행위에 대한 비판이 함께 섞여서 방송에 나온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부가가치도 생산하지 않는 교회가 경제주체로서 행동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부가가치의 생산은 무슨 뜻일까요? 경제주체가 되어 의무와 권리를 실정법이라든가 사회 전체의 도덕률에 맞지 않게 행사하는 많은 대형교회에 대한 비판은 물론 동의합니다. 막연히 생각만 하고 있던 제 주변의 치부를 제가 이성적이고 재기 넘치는 사람으로 믿고 감탄하던 이의 입을 통해 낱낱이 들추는 말로 들을 때의 기분이 어떠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했었습니다. 매우 씁쓸합니다. 그래서 응원합니다. 세 분이 제 편이기를 바랄 게 아니라 진실의 편이기를 바라야 되고 그 진실의 편에 내가 서 있나 아닌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다시 다짐합니다. 네, 고영 씨 매우 감사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난 그 교회편 녹음하고 나서 저는 이런 비판을 하기에 그러니까 저 자신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일까요? 애플 빨아서. 아이 그게 아니지. 애플 교인. 무슨 상관이야 그게. 축바. 아이 그러니까 네. 전복바. 내가 그걸 대형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다 보면 그 유신론 자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게 된다니까요. 맞아요. 이용은 그렇게 언제나 한 발 더 나가죠. 여기서 한 발 더 나간다는 건 결코 나쁜 뜻이죠. 네, 나쁜 뜻이죠. 네, 맞아요. 그 지적도 매우 이제 타당했고, 이분의 의견을 저희 의견 토 안 달고, 그냥 가감없이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읽어드리는 걸로 가름하고요. 네. 저는 고대영 씨 올려주신 분께서 저희 XSFM 페이스북 페이지에 글을 올려주신 고대영 씨께서 이분이 가장 듣기 싫어할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분이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목회자? 목회자. 먹회자 말고. 지금부터 경제학이랑 수학을 공부하신 다음에 안수를 받으셔가지고 목회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목회자에게 합리성이 왜 필요한고 하니 사람들이 범사에 감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표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현물이 오고 가기 시작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의 감사가 세상에 사랑을 퍼뜨리는데 좀 더 유용하게 잘 쓰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거는 감성의 영역이 아니다. 수학과 경제학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런 걸 할 수 있으려면 이 정도 마인드는 갖추신 분이 돼야 되지 않나. 최소한. 그리고 이분이 아주 듣기 싫어하실 것이다, 제 생각에는.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은. 그리고 이렇게 아픈 글을 쓰고도 이런 흥분하지 않는 글을 쓸 정도면 멘탈은 어느 정도 돼 계시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목회자가 돼서 성공해서 대형 교회를 만들어서 떼돈을 번 다음에
우리한테 광고 좀 주세요. 뭐야 그게? 아니야? 매우 잘 되는 존내 잘 되는 교회를 만드셔가지고 바른 구원, 빠른 구원. 맞아. 트위터에서 그런 거 봤어요. 네. 그 교회 이름이 파워풀 교회. 파워풀 교회. 거기 안에 그림에 예수님이 존나 근육질. 근데 교회 이름 이상한 거 진짜 많아요. 교회 그만 가, 이제. 10년 이상 잘 되고 싶다면, 스테판 올프 교회. 10년 동안 다닌 교회에서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 스테판 올프 빠른 교회. 네. 저희 방송은 11조 프리. 편안하게 들어주십시오. 올해도 변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어저께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유튜브 팟캐스트가 용이치 않을 때 유튜브에서 XSFM을 검색해 주셔도 좋고 앞으로 블로그 서비스든 여러 가지 더 다채롭게 한 분이라도 더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상임수석과 유현수의 책임 프로듀서 그리고 마사오 기동취재반장까지 내일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명함 나왔던데.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디자인 누가 했어? 우리한테 다른 디자인을 현아 씨가 해준다 그래요. 현아 씨가 디자인이에요? 그 사람 원래 시니까 들어갔어요. XSFM입니다. I, D, W, K